안녕하세요. BTBS의 제입니다. 캐나다 최신 뉴스 내 맘대로 탑5 지금 시작합니다. 탑5입니다. 지난 월요일 온타리오 주지사 더그 포드는 온타리오 주계획 2단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34개의 공중보건시설 중 24개의 도시가 6월 12일 비즈니스 리오프닝 2단계에 돌입하게 됩니다. 그러나 토론토와 해밀턴 지역 그리고 미국 보도와 가까운 10개의 도시는 1일 확진자가 꾸준히 줄어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2단계에 돌입할 수 있게 미루어졌습니다. 대신 모든 지역에서 가능한 사교 모임 규모를 5명에서 10명으로 늘렸고 예배 장소의 30%까지 인원을 허용하기로 하였습니다. 2단계에 진입한 지역에서는 야외 스플래시 패드와 수영장을 열 수 있고 파크에서 해변 및 캠핑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알버타주와 케벡주도 비즈니스 재오프닝 2단계 계획을 발표하였는데요. 알버타주는 원래 19일에 시작하려 했지만 일주일을 좀 땡겨서 온타리오와 같은 날인 12일 2단계에 돌입하기로 하였고 온타리오보다도 더 유연하게 더 많은 비즈니스 영역을 재개하기로 하였습니다. 인도어, 아웃도어 미팅을 모두 허용하고 최대 100여 명이 함께 있을 수 있는 영화관, 공공 이벤트까지 모두 허용하기로 하였습니다. 퀘벡주도 마찬가지로 온타리오에 비해 더 유연한 정책을 내놓았고 인도어 레스토랑까지도 허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신 몬트리올은 바로 2단계에 돌입하지 않고 조금 더 기다린 후에 약 1에서 2주 후에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백신이 나오지 않은 지금 공공시설에 간다는 것은 여전히 위험합니다. 그러니 가족의 안전을 위해 최대한 집에 머무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탑4입니다. CREB 프로그램의 시작부터 부정 신청자는 페널티가 있을 거라고 누누이 경고는 해왔지만 사실 구체적인 정보는 그동안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어제 트루도 수상이 처음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였습니다. 이 입법안 내용에는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모든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또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자신이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신청했거나 이 사실을 일부러 공개하지 않았거나 생략하였다면 모두 다 해당 법률에 따라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벌금 최대 5,000불 플러스 지급된 금액의 2배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뱉어내야 하고 최대 6개월의 징역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CREB를 받는 금액이 실제 일을 해서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커서 일터로 복귀를 거부하고 있는 경우도 위반으로 간주되며 이 경우는 직장으로 돌아온 후에 부적절하게 지급된 금액의 3배까지 소급하여 벌금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생긴 정부 긴급지원금은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소중한 캐나다의 세금입니다. 부적절하게 CREB를 신청한 사람들은 지금 당장 받는 돈이 달콤은 하겠지만 앞으로 캐나다에서 살면서 언제 CRA에 적발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평생 살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탑3입니다. 시애틀 기반 체인 업체인 스타벅스는 캐나다에서 가장 사랑받는 커피 회사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스타벅스가 캐나다 전역에서 코비드-19 전염병으로 인한 소비자 습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약 200여 개의 커피 매장을 폐쇄할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스타벅스는 북미에서 매년 약 100여 개의 매장을 폐쇄하고 있으며 이는 임대 만료로 인한 것으로 밝히고 있으나 최근 폐쇄되는 매장의 수는 캐나다에서만 그 수치를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대신 픽업 전용 커피숍 등 새로운 형식의 매장 포트폴리오를 추가하여 확장을 하려 한다고 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작은 밀턴에도 스타벅스 매장이 3개에서 4개가 되는데요. 모든 매장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북새통을 이루는데 왜 매장을 폐쇄하는지 사실 이해가 잘 되지 않네요. 탑2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경제의 흐름이 달라지고 있는 지금 은행도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가장 많이 이윤이 나오는 부분 중 하나인 부동산 모기지가 요즘 급격한 부동산 매매율의 하락으로 인해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낮아진 대출 이자는 집을 구매하려고 하는 바이어들에겐 아직 매력적이라서 그래도 부동산의 매매율이 어느 정도는 유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캐나다 기준금리가 2.45%까지 떨어진 것에 비해 사실 시중은행의 모기지율은 그만큼 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4년 전 기준금리 2.7%였을 때
제가 모기지를 얻을 땐 4년 고정금리로 2.29%를 받았었는데요. 사실 기준금리만 보면 지금이 그때보다 더 낮아져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HSBC 은행이 보험 적용이 된 5년 고정대출의 이율을 캐나다 역사상 처음으로 2%대 이율을 깨버리고 1.99% 상품을 내놓았습니다. 아직 다른 은행들은 공식적으로 이에 대한 리액션을 취하고 있지 않지만 결국 이와 비슷한 이율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리뉴얼 또는 리파이낸싱을 해서라도 HSBC로 이동하려는 움직임을 막지 못할 테니까요. 은행을 바꿀 때 변호사비 또는 다른 부대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이를 커버해주기 위해 HSBC는 5년 고정대출을 신청했을 때 추가적으로 최대 3,000불의 캐시백까지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낮은 이율과 대출 이동 시 캐시백 혜택을 주고 있는 HSBC를 두고 굳이 현재 은행을 고집할 이유가 전혀 없어진 것입니다. 물론 이건 현재 리뉴얼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현재 은행과 모기지 터미네이션으로 인한 페널티가 발생한다면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이익이 되는지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탑 1입니다. CMHC는 최근 부동산 시장의 악화를 예상하며 최대 18%까지 가격 하락을 예측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근 모기지 신규 개정안을 발표하였는데요. 이 신규 개정안에 따르면 GDC 비율이 39에서 35로 하향 조정되고 TDS가 44에서 42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이 말인즉 자신이 버는 수입에서 빚을 질 수 있는 금액의 수를 낮추겠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드는 것이죠. 그리고 대출 신청자 중 한 명의 최소 신용 점수를 600점에서 680점으로 상향시켜 모기지 연체가 예상되는 저신용자들의 기준을 한층 높였습니다. 또 주택담보대출 등을 통해 빌린 돈으로는 또 다른 집을 사는 것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CMHC의 발표 이후 모기지 인슈런스를 제공하는 또 다른 2개의 회사의 발표도 잇따랐는데요. 해당 회사들은 코로나 사태가 아직 진행 중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개정안을 발표한다는 것에 불만을 토로하며 자신들은 이것을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이 레이시오 모기지, 즉 다운 페이먼트를 20% 이하로 하는 경우 보험을 꼭 들어야 하는데요. 이건 각 은행별로 보험회사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런 보험회사가 캐나다에 3개가 있는데요. CMHC가 가장 볼륨이 큽니다. 그 말인즉 많은 시중은행이 이러한 개정안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 시중은행이 이 개정안을 따르게 된다면 부동산 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은행도 쉽사리 이 개정안을 따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시중은행에서는 어떻게 이 개정안을 받아들일지 걱정이 되네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